안녕하세요. 비더무 비하인드 더 무비. 오늘 이야기는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The musical. 보통 역사상 이제 나이가 어린 천재가 일찍 요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안타까움에서인지 독살설이 종종 붙긴 하는데요. 이제 군사적 천재였던 알렉산더가 그랬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 왕조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정조대왕이 그랬습니다. 모차르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서 가장 넓게 퍼진 소문 중에 하나가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독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소문에 불과하다고 해요. 역사자들에 따르면은 모차르트가 이제 죽을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은 독극물에 의한 독살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증상들, 병세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교인 슈테판 성당의 기록에 따르면은 모차르트의 사인은 이제 성림열이라는 그런 열병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 사인을 이제 판별을 하려고 해도 모차르트 이제 시신을 우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의학 기술이 좀 되게 좀 미약할 때여가지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또 이거를 제대로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썼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살리에르는 물론이고 살리에르 주변 사람, 그리고 모차르트 주변 사람들도 살리에르가 그 독살을 했다는 걸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말도 안 했다고 얘기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는 조금씩 이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한 주범이라고 막 이게 점점 이제 소문이 퍼지고 이제 많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독을 써서 그 모차르트를 죽였다면은 이제 아마 서서히 죽였을 텐데, 아마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이나 제자같이 이제 빈번하게 만나는 사람이나 가능했지, 뭐 어쩌다 만나는 살리에르가 뭐 독살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살리에르 외에도 이제 프리메이슨이 이제 뭐 모차르트를 죽였다, 프리메이슨설, 뭐 다른 왕실의 다른 인물이 독살을 했다, 뭐 왜냐면 모차르트가 당시 바람둥이여서 뭐 그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펴서 죽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스테리한 독살설들이 있는데, 살리에르 말고도 여러 가지 독살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살리에르의 독살설이죠. 네.何生亮？一代名将周瑜，壮志未酬身先死，年仅36岁。 그러니까 마치 삼국지의 제갈 공명을 질투하듯이, 살리에르는 그의 음악적 실력, 업적보다는 이제 질투의 화신 같은 1등을 시기하는 2등의 열등감을 가진 이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시 기록 보면 살리에르는 이제 실제로는 그런 쪼잔한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넉넉한 인품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차르트하고도 굉장히 친했고요. 요즘 같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그런 성격이죠. 네. 사람과 친해지는 소셜 이런 네트워크. 네, 저한테는 없는 능력입니다. 네. 네, 지식이나 이제 학력, 이제 화려한 기술보다는 이제 인간관계 능력. 오히려 이제 모차르트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요제프 2세의 신뢰를 받아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살리에르를 질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투덜거린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에게 보낸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또 모차르트가 이제 외모에 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이제 능력을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서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학대에 가깝게 아버지 레오폴드에 의해서 뭐 억지로 막 그 무리한 유럽 투어 결정도 막 가야 되고, 뭐 계속 미친 듯이, 이 사람이 말이 천재지, 노력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차르트가 어릴 적부터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음악 연습하다 보니까 한참 이제 성장하고 자라야 될 시기에 너무 육체적 혹사를 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해요. 그 키도 이제 많이 작았다고 나와 있는데,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보다 나이도 6살이나 더 많고, 키도 이제 170 정도에 굉장히 이게 체격도 건장하고, 이제, 그리고 34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요.
모차르트가 36살에 죽었으니까 살리에르는 이제 70세 정도 좀 장수했네요. 네. 모차르트 사후 이후에 살리에르 독살설이 널리 퍼진 데는 거기에는 이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인 모차르트의 부인 이제 콘스탄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3대 악처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이제 그 바뀌긴 하는데 크게 3명을 꼽으라면은 이제 모차르트의 처,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처, 그리고 이제 토스토이의 처, 3명을 주로 들 수가 있죠. 토스토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 죽을 때 부인 절대 오지 말라고 막 그런 유언까지 남기려 했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언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토스토이 이야기도 재밌는데. 결국 살리에르는 이제 독살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말년에 이제 정신 이상이 되어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좀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끔씩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면은 독살설을 강력히 부인을 했고 죽였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맑은 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런 일 없다고 다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지간히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독살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악저 콘스탄틴인데, 이제 콘스탄틴은 이제 그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에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좀 선전했었는데, 콘스탄틴은 이제 모차르트가 임종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독살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모차르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콘스탄틴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렇고 이거는 특히나 이제 콘스탄틴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걸 약간 좀 관종이었는지 좀 관심이 환장하기도 하고 또 그게 돈이 되기도 했고요. 좀 이제 동정을 받기 위해서 특히 황제로부터 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비극적인 스토리를 계속 이제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콘스탄틴이 이제 돈벌이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이제 모차르트가 만든 그 내용으로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살리에르 독살설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제 귀족들한테 그 저녁 만찬에 초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로 또 돈을 막 챙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당시에도 콘스탄틴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동정심이라고나 아주 그냥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은 바로 막 아주 그냥 동정 한 일까지 싹싹 긁어가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니센이라는 사람하고 바로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한 것도 좀 그런데 모차르트의 성은 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썼다고 해요. 아니 새로 결혼했으면은 그 니센 이 사람 성을 따라야지, 또 왜 모차르트 성을 안 버렸대? 아주 좀 의심이 좀 가죠, 아무래도. 예. 사람들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그럼 콘스탄틴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초청해서 일종의 교양 광장까지 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붙이려다 보니까 살리에르 독살설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딱 눈길을 끄는 이야기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보죠. 근데 콘스탄틴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독살설은 당시 이제 좀 음악계 권력 이동과도 좀 약간 밀접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제 콘스탄틴의 사촌 카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는 독일 음악파랑 이태리 음악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살리에르는 당연히 이제 이태리 출신이고 살리에르는 이제 이탈리아파의 거두였었고, 그 거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 음악가들이 모차르트의 독살 음모설은 굉장히 이제 그 이탈리아파 음악가들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2인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은 또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츠 같은 이런 대단한 음악가들 스승이기도 해요. 이게 특히나 이거 정말 성격 대범하죠. 특히 가난한 학생한테는 학비를 받지 않고 이제 음악을 가르쳐주는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레가노 출신의 이제 살리에르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이제 가세가 기울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하던 끝에 16살 때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 황실 궁정 작곡가인 자신의 스승 레오폴드 가스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제 레오폴드 가스만은 살리에르 재능을 이제 딱 알아채리고 이제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줬었는데, 그리고 뭐 음악도 가르쳐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막 취업을 시켜준 거죠. 그러다가 스승 가스만이 죽고
이제 24살이 된 살리에르는 궁정 작곡가 지휘자가 되게 되었고 28살 때는 어린 나이에 최고봉인 궁정 악장이 되어서 사망 전인 74살까지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 이제 모차르트보다 음악적으로도 음악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풍족하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재능과 더불어서 그의 넉넉한 덕망이 그의 무기였었는데 물론 초기에는 이제 모차르트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살리에르뿐만 아니라 좀 천재들이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좀 거만함 그런 것도 있고 좀 모차르트가 이제 사교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살리에르뿐만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친하지 못했었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살리에르 딱 보니까 모차르트가 워낙 천재성이 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로 인정이 되었는데 모차르트로서도 살리에르가 굉장히 재능을 가졌다고 해요. 한번 딱 음악을 들으면 바로 기억을 하고 마치 모차르트한테 살리에르는 이제 잘 정돈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 당연히 익히 알고 있었고요. 둘은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알아보면 더 친해지잖아요. 특히 천재들한테는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두 사람이 이제 음악 대결을 한 적도 있는데요. 1786년 비엔타 심부르궁에서 오페라 경연이 열렸는데 당시 요제프 2세는 이제 누구한테도 누가 이겼다 타이틀을 주진 않았지만은 관객들은 이제 살리에르에게 좀 더 많은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살리에르가 이긴 거죠. 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태리 출신의 살리에르가 활약하는 시절에는 아직까지는 독일 음악보다는 그 이탈리아의 음악이 좀 더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던 시기였었고 독일파와 이태리 학파 음악의 경쟁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차츰 이제 그 독일파가 득세를 하고 이태리파가 이렇게 좀 지게 되는 그런 기류가 되니까 살리에르는 구지구지 않고 깔끔하게 자기 작곡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 양성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때 키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슈베르트, 베토벤, 누구야 이거? 리스츠, 슈베르트, 베토벤, 리스츠가 되게 되는데 자기가 받은 만큼 이제 베푼 사람이어서인지 공짜로 이렇게 그 음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인지 아마 그 수전노 콘스탄틴도 아마 독서서를 살리에르 독서서를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또 불구하고 아들 칼 프란츠를 이제 그에게 보내서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살리에르는 워낙 덕망이 좋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제 걔네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 아들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아들이고 해서 이제 무료로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차르트 장례식에는 슈테판 대성당에는 그 소성당에서 거행되었는데 최후까지 유해를 따라간 사람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당시 날씨가 되게 악천후였다, 그게 관습이 있단 말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는, 살리에르, 지스마이어, 그리고 반 슈비텐 남자,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 세 분이, 지스마이어도 나중에 살리에르 제자가 되는데, 그 모차르트의 아들, 모차르트의 수제자 둘 다 이제 살리에르의 제자가 됩니다. 부인 콘스탄틴이 따라가지 않은 거는 이제 그 악천후 때문이란 말도 있고, 또 콘스탄틴이 이제 충격으로 막 실성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중에 1855년에 시 당국에서 모차르트 무덤을 다시 막 찾았는데 못 찾았죠. 이제 추정 위치가 아마 성 마르크스 묘지라고 생각을 해서 1859년에 기념비를 대신 세웠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아주 좀 약간 좀 충격을 주는 결말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황제의 칭령에 따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슈파르 자르크 관 형식이 이제 크게 사용됐다고 해요. 이제 한번 관 쓰고 버리는 거는 좀 비생산적이다. 여러 번 쓸 수 있게 관을 사용하자.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또 1801년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10년마다 이렇게 또 그 공동묘지는 이제 무덤 다 파헤치고 막 갈아엎치는 그런 이제 그런 정리를 꼭 하게 되는데 장크트 마르크 공동묘지도 한번 이렇게 갈아엎게 돼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적당하게 이제 그 시신을 아마 시신 다 부패됐겠죠? 모아서 적당히 분쇄해서 처리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모차르트의 그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모차르트의 두 아들마저도 이제 자손들을 남기지 않아서 결국 모차르트의 자손은 이제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차르트의 자손이 없는 거죠. 갑자기 이제 카메라
레몬을 꽉 차가지고 이제 목소리로 대신하는데요. 아무래도 살레르의 모차르트 독사설은 이제 좀 이야기 꾸미기 좋아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에서 좀 살레르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